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이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죠.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시장은 좀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증시까지 하락 전환하고 낙폭을 키우면서 우리 시장도 지수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좀 역력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고 1920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1930선에서의 공방이 나타나면서 좀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0.6% 약세고요. 1929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장 마감에는 1930선 좀 터치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더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었죠. 66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1% 넘는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660선을 회복하고 663선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28거래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순매도 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시간 1,3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기관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장 마감을 가면서 이 연기금 쪽에서 강력한 매수에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 현재 시간 87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섰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매도세는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자,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좀 휘청였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기아차가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지표 기대감에 삼성 SDS 최근에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도 3%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6% 가까운 상승세. 오늘 장 초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아모레퍼시픽이 결국 낙폭을 키우면서 1% 넘는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삼성생명이 2.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혼조 양상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시장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셀트리온,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바이오 관련 대장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6%의 상승,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의 이오테크닉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요. GS홈쇼핑이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 CJ홈쇼핑도 1.9%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시젠, 젠백스, 코오롱생명과학 모두 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CJ E&M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CJ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동반해서 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었는데요. CJ의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좀 큰 악재가 있는 것보다는 최근에 CJ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재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좀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 이상이 있다라는 언론사 보도에 오늘 좀 급락세가 연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11%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장대 음봉이 출현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험주들의 시세가 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보험주 흐름이 좋았는데요.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하반기 온라인 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재개되면서 오늘 4%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하나손해보험도 2.3%,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합니다. 시세 살펴보시죠. 삼성페이, 핀테크 관련 수혜 기대감에 일부 종목들의 급등 양상이 두드러지는데요. 한국정보인증이 15% 넘게 급등했고요. 한국전자금융도 9%, 한국정보통신도 4%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좀 급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이센스의 흐름도 보시죠. 중국 현지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에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성장성을 확보했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반등세가 두드러지고요. 오늘 6.7% 강세로 4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주 가운데서는 개별 뉴스 호재가 있는 종목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삼양사가 삼양제넥스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9% 넘게 급등했고요. 삼양제넥스도 4.6%로 오늘 동반 상승했고 특히나 농심도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서 최근에 상승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도 강세가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총 매출액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약세를 기록하면서 5% 가까운 하락세로 좀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마감 중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그래도 1930선을 좀 회복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현재 어떤가요? 예, 일단 코스피 시장 금일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띠다가 2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이나마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단 동시효과 전까지 1929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한 11포인트가량 하락한 지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록적인 매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단 한 차례도 데일리 기준 매수가 들어오질 못하고 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여전한 좀 부담감으로 남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금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데 뭐 니케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지수라든지 장중에 S&P나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분봉과 굉장히 방향성을 비슷하게 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역시나 수급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외 변수에도 민감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장이 약하다 보니까 약세장에서 강했던 보험주만이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하루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660선은 좀 지지를 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일단은 시가에 비해서는 참 아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정도대 하락 마감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일부 삼성페이,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엔터주와 제약주들의 약세 흐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장 지금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9월 14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긴장이 되는 한 주죠.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하루였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1930선을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0.56% 약세고요. 코스닥은 역시 1% 넘는 하락세는 지속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660선을 지지하면서 662선, 코스피는 1931로 마감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강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아무래도 이제 눈치 보기 장세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주도적으로 좀 나서는 그러한 주체가 좀 없고요.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목요일에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 1931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한 10포인트가량 하락을 한 모습으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2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낙폭을 회복을 했다라는 점, 금일 장중 저가로는 한 20포인트가량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는 장중에 이제 만회를 하는 모습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세장의 모습을 띠다 보니까 보험주가 금일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보사 가운데서 1위 업체죠. 손보사 가운데 1위 업체고요. 그동안 사실은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세에 접어들고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 보니까 동사 같은
보험사의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반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손보율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약세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강세장에 전형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증권업이라든지 의약품업종,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약세를 좀 이끌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준 주체가 없이 오늘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하락장에서 보험주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던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흐름이 강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물론 코스닥 시장도 이번 주에 있을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중의 변동폭이 좀 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한 체력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장중 그리고 당일의 수급에 의해서 훨씬 더 큰 반응을 좀 보이는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천여 개의 종목 중에 거의 70% 가까운 종목이 오늘장 하락 마감한 점, 그만큼 전반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 내에서도 상승한 종목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에 의해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이센스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혈당 측정기와 스트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중국과 하반기 수출 증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을 했고요. 오늘 중국 공장 준공식이 좀 펼쳐지면서 지금 현재 있는 한국 공장에 비해서 40% 정도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앞으로의 좀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7%대 초강세 흐름으로 마무리 좀 지었고요. 이 밖에 쇼박스가 오늘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영화 배급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얼마 전 암살이 1,200만 명의 이상의 관객 수를 동원한 데 이어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또 개봉 예정인 사도의 배급을 또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라는 영화는 이 왕의 남자 감독이 또 이번에 감독을 또 영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3분기 실적과 사도에 이은 또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앞서 핀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자결제주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핀테크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자인증이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에 의한 내용보다는 미국 현지법인에서 이 교육용 로봇인 타이키에 대한 하반기 출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인 점 오늘장 특징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센스뿐만 아니라 바텍, 인바디아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상승하는 종목이 좀 특징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증시 마감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지금 오늘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방향성 없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점차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위 종합주가 지수는 3.39% 하락한 3,092.52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면서 다시금 3,200선이 무너지면서 3,1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의 출현 속에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으로 예상치였던 11.2%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8월 광공업 생산 또한 6.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6.5%를 하회했던 것이 증시의 부담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주를 주도로 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상위 종합주가 지수 3%대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1.63% 하락한 17,965.7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1.6%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달러엔의 움직임 120.34인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엔 강세에 따른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있을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증시 하락 물량들이 꾸준히 이어져 나왔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기록적인 매도 양상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장 마감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기금의 순매수가 두드러졌는데 결국 좀 뒷심이 부족한 탓에 기관 역시 오늘 순매도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좀 어떤 종목들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나요? 예, 일단 전체적인 수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사실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의 관망이란 그런 포인트가 가장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금일 데일리 기준의 매도치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한 590억가량, 그리고 기관은 300억가량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수 주체 자체가 한 발 물러선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연기금의 매수인데요. 1,350억가량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 3거래일 연속 연기금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나타날지 한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강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른 매도 분포를 좀 보였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환율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밖에 건설업이라든지 운수 창고업 그리고 보험업 등으로는 순매수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강했던 보험업종이라든지 이러한 금융업에 대한 매수도 기관들 쪽에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제가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가장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기아차에 대한 매수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그 밖에 이제 역시나 이제 자동차 업종과 함께 워낙 약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IT 관련주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수세도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의 우호적인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매수 기조를 조금씩이나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KTNG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 LG화학, KCC 등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 종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은 네이버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가장 강했고요. 그 밖에 이제 SK라든지 LG화학, 화학주에 대해서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일 급락을 했던 CJ에 대한 매도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CJ에 대해서 기관의 손절성 물량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한미사이언스 등으로 순매도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80원 선이 깨졌다가 그래도 낙폭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일단 금요일 글로벌 이환 시장은 달러화가 소비 심리가 이제 전월치를 크게 하회한 85.7로 발표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위축이 되면서 금리 인상 이슈 완화도 한몫을 했고요. 결국 달러화는 0.26% 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달러원 NDF 환율이 1,182.7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NDF 환율로 인해서 금일 서울 한시는 1,182.5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뒤로 미국 금리 인상 이슈 완화로 아시아권 통화가 강세를 보이자 한때 마이너스 7.1원 하락한 1,177.4원까지 이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국유기업 개혁 지도 의견 발표라는 호재와 이민은행의 지준율 산출 방법
변경이 지준율 100pp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이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불법 마진 파이낸싱 관련한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빌미로 해서 금융섹터가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마이너스 3.0% 넘게 하락한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은 낙폭을 다시 이제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초반 강세를 보였던 아시아권 통화도 중국 증시 하락으로 강세폭을 줄인 데 따른 결과였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달러원 환율은 1.4원 하락한 1183.1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엔화가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약 한 0.2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83원 정도 약간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KR투자연구소 서상의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여전히 나타나면서 수급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사고 팔았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 수급이 매도 쪽에 좀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흐름 자체도 매도 쪽에 다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매수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부터 먼저 좀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탑픽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 홀딩스라든지 슈피겐코리아 등으로 매수세를 보였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벤 사업자라든지 혹은 또 공인인증 관련된 업체 쪽에 외국인들은 다소 좀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정보인증 외에도 한국전자금융,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등으로도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요. 일단 전체적인 매수 자체가 메디톡스와 파라다이스, 컴투스 등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전체적인 오늘장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은 좀 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메디톡스라든지 오늘 동국제약이라든지 비트컴퓨터, 휴온스, 아이센스 이런 관련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들 내에서 투신권은 매도세였습니다만 연기금은 소폭씩이나마 3거래일 동안의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오늘장 관심을 보인 종목으로는 메디톡스와 다음 카카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된 종목인데요. 바디텍메드 쪽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요. 오늘 기관들의 매도 1위가 CJ ENM, 1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도 19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좀 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일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방송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비춰졌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업종 자체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컨텐츠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들 쪽에 종목 수가 상당히 매도 상위에 기록이 되고 있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 역시나 전자결제 관련주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한국정보인증과 같은 종목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핀테크, 삼성페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도 확인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 역시 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장 초반부터 밀기 시작한 선물지수는 장중 2포인트 넘게 하락했으나 2시 넘어 외인 선물 매도가 주춤해주고 중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낙폭이 줄었습니다. 선물지수는 232.45로 전일 대비 1.5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만기 후폭풍과 FOMC 경계감으로 선물지수는 단기적으로 235 저항선에서 밀리는 흐름입니다. 베이지스 역시 계속 약세고 외인들은 꾸준히 현물 매도를 하는 가운데 변동성 지수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상승 흐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의 관심이 온통 FOMC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이벤트 이후 시장 흐름도 안도랠리부터 급락까지 극과 극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 이벤트가 종료될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시간 18일 새벽 3시 옐런 의장의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는 방향을 속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 부장과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특징주 좀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차장님, 앞서서 우리가 이 하락장에서 보험주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화재 시세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 코스피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는 약세장 그리고 비추세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그나마 현재 시장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금일 도드라진 현상 자체가 이제 보험주의 강세였고요. 그 와중에 역시나 손보사 가운데서는 업계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삼성화재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대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대 달했던 이러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대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실적의 호조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화재 개별적으로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의 CFO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죠. 배당 관련돼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나타냈었고요.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배당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6,000원가량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배당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방어주 성격의 보험주 그 와중에서도 가장 이제 업계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삼성화재 어느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는 강할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현금 보유가 가장 좋겠지만 삼성화재 같이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주 성격의 종목을 일부 편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락장에서 이 방어주 성격이 강한 보험주 가운데 삼성화재 오늘 코스피 특징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나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정보 인증을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15%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사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뭐 방어주라든지 이런 성격의 종목들이 사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형주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추세가 여전히 견조한 종목들을 오히려 어떤 대안주로서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최근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페이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한국 정보 인증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 양상 있었습니다만 오늘장 15% 정도 추가적인 다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그 공인인증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그 공인인증의 발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기본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공인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점차 더 간편결제 쪽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개인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온라인화의 확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공인인증 관련된 사업이 연평균 10% 정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 회사는 공인인증 시장의 점유율 43%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꾸준한 성장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멘텀으로 가장 부각됐었던 것은 역시 삼성페이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삼성페이의 광고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문 인증을 통해서 협력사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편 결제라는 것이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까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그 온라인 컨텐츠 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간편 결제에 비해서 오프라인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의 간편 결제 서비스와 또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 NFC뿐만이 아니라 마그네틱 관련돼서의 서비스까지 같이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범용성, 호환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그 2만 개가 넘는 이제 가입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휴대폰을 통한 간편 결제를 그동안 꺼려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안이라는 문제였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삼성페이와 함께 이제 지문 인증과 관련돼서 서비스를 또 영위를 하고 있어서 보안에도 상당히 삼성페이가 신경을 썼다라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제 건당 인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페이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들의 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3사하고 또 역시 보안과 관련돼서 OTP 서비스를 또 함께 출시를 했기 때문에 통신사, 삼성전자 상당히 업계 내에 지금 굵직한 업체들과의 이런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만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반등과 함께 낙폭 과대주들이 오를 때에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강한 쪽보다는 앞으로의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종목으로 관심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 오늘 1순위가 바로 이 종목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지 코스닥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삼성페이 관련 수혜주로서 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향후의 흐름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미국 FOMC 회의 이번 주에 가장 큰 탑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 큰 장세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경계감이 큰 상황에서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좀 오히려 이제 반대 입장인데요. 지금 변동성 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시장이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8월 달에는 분명히 급락과 급등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9월 달 들어서는 사실 일정 저점과 일정 고점을 사이에 두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형적인 비추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 자체가 다소간에 좀 움츠려든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금주의 이제 대외 변수, 미국 금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러한 현재 시장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나쁘거나 혹은 좋게도 반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의 단초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역시나 이제 비추세 박스권 매매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역발상의 매매가 이러한 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주에 만기를 전후로 해서 지수가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만기 영향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짙었고요.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금요일 그리고 금일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수가 21선 기준으로 아랫단에 위치할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900포인트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저점 매수를 충분히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1950포인트 이상까지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는 물량을 줄이고 역시나 이제 시장의 메이저들이 현재 시장을 관망하는 것처럼 다소간에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견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빠질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팔아야 되는 그런 장의 연속이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주에 있는 대외 변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단서가 될 수가 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00선 좀 밑돌면 저가 매수에 과감하게 나서도 좋고 1950선에 반등할 시에는 좀 과감하게 팔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불안정한데 또 코스닥 시장은 정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감안한 그 전반적인 전략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각계 전투의 시장인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과거 8월 중순에서 말에 비해서는 변동폭 자체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반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짚어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세는 코스피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당일의 시장 수급과 당일의 또 각 종목별의 어떤 수급에 따라서의 각계전투 시장을 다시 한번 좀 특징으로서 짚어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썩 그렇게 좋은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1선 부근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좀 되돌리는 과정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과감하게 세우시는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경계 심리를 갖고 조심스러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과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한 슬림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엔터라든지 방송,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매우 큰 폭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의 이유로 흔들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슬림화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수급 흐름을 주시를 하면서 종목에 좀 각계 전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종목들 흐름도 이와 함께 좀 연동해서 짚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류안타증권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먼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변수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원의 이호근 파트너는 지수 박스권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의 의견입니다.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와 3분기 실적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정말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 관련해가지고 계속 눈치 보기 장세 이를테면 소극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예상들이나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결과를 좀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사실 국내 기업들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개선에 대한 잠재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어떤 그 심리를 좀 반영해서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보면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현재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 같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금리 인상 이벤트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은 오르든 빠지든 간에 어떤 실적이 좀 나아지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당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업종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IT 부품 업종이나
그다음에 건축자재 업종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뭐 개별적인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이 뭐 장중에 어떤 산발적인 상승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단기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투자 시간입니다. 매일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CJ E&M의 흐름이 좀 돋보였어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CJ가 급락하면서 동반해서 조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된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CJ E&M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지난주 후반까지 그나마 매수가를 좀 넘어서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이 조금 조정을 깊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사유가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추세상으로는 어떤 그 추세 깨짐도 없이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 녀석이 올라가는 어떤 그 간격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패턴의 그 반복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약 15,000원 정도 가격을 올랐다가 한 10,000원 정도씩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약 95,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한 86,000원에서 5,000원 사이쯤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장기적인 목표가를 갖고 있는 12만 원에 대한 어떤 목표가에 대한 훼손은 기업 가치상 어떤 방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룹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서 조정이 좀 깊었고 9만 원대 이상에서의 차익 매물이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9만 원대가 좀 저항선이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8월 18일 날 편입했던 가격이 공교롭게도 9만 원인데요. 네. 9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로 다시 넘어가는 이 어떤 그 간격이 이 회사 주가에는 다소 좀 장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9만 5천 원 선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8만 6천 원 선에서는 좀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꾸준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 스토링에는 뭐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 네, 맞으시죠? 스토리상으로 문제가 없고요. 네. 이번에 8만 5천 원에서 8만 6천 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네. 이번 목표는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까지 1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0만 원 선까지 바라봐도 좋고 일단 목표가는 우리가 12만 원 선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CJ E&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를 이끄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토리에는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원랜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랜드도 하락장에서 그래도 좀 이 흐름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강원랜드는 뭐 카지노 회사군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외국 관광객이 출입 전용 카지노가 있고요. 국내 전용 카지노가 있는데 이제 강원랜드는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카지노 전반적인 업계 상황은 이제 9월 하반기에 뭐 중추절이라든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좀 다소 좀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하락이 깊었지만 바닥을 다지고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좀 조정받는 모습에 있어서는 강원랜드는 역시 지수 방어적인 어떤 차원에서 주가가 조금 더 강세를 띌 수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뭐 강원랜드의 스토리 역시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이어가지고 하반기에도 꾸준한 실적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워터월드가 2017년도 초반에는 완공이 돼가지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수익 모멘텀 역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만 원 초반 정도 되면 항상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4만 원 초반에서 4만 한 3천 원 정도 사이의 가격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만 3분기 실적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4만 3천 원대를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좀 3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 좀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일단 국내 내국인들이 좀 찾는 그 카지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역시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장에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편입되어 있는 3기 오토모티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순 매수가 좀 눈에 띕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좀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3기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고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계의 어떤 그 자동차 유수의 자동차들의 흐름이 변속기에 이런 듀얼 클러치를 다는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 어떤 유일하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이 변속기들을 좀 완성을 해가지고 신차들에 한창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 3, 4년 동안은 이 변속기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수익원이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4,500원 정도에 이제 편입을 해드렸는데 손절가는 3,500원 정도를 설정을 했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현재 스토리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목표가 6,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라든지 안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화된 시장에서 좀 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입된 종목들 흐름 살펴봤으니까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이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맞춰드릴까요?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한 네. 그런 그림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8월 초에 FOMC 이후에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실시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8월 주중반을 넘기면서 중국 그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이번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본 것이 미국 그 연준위에는 17명의 그 위원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에 투표로 참여하는 위원은 10명입니다. 네. 그 위원들 중에서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지난주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언론상의 발언을 취합을 해봤을 때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 한 4분 정도가 주로 지역 그 연방은행 총재가 되는데요. 이번 9월에는 좀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해주고 있는 분들이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예, 강한. 그렇습니다. 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네. 다음으로 이번 9월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네네.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2분이 있습니다. 연준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 스탠리 피셔라는 분하고 네. 또 한 분 제프리 레커라고 하는 그 연방은행 총재가 네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 네. 인상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옐런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위의 이사급에 해당하는 나머지 3분 합쳐서 한 4명 정도가 네.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취합을 해보면 4대 2대 4 정도의 비율로 해서 약시 좀 의견이 나온 사람들 중에는 동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 우세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의견을 발언하지 않은 한 4명 정도가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을 굳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투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미국 FOMC 회의가 정말 우리 주식시장 방향을 결정해준 단초가 될 건 뭐 분명한데요. 일단 회의 이후에
어떻게 뭐 결정이 되든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뭐 지수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 거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과연 이후에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 금리가 인상이냐 동결이냐라고 결정되는 건 네. 당연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그렇죠. 될 거라는 네. 거죠. 사실 뭐 세계에서 미국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들 해도 이게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그것들 다 물리치고 아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동결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은 모습도 그래도 인상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네. 또 시장 내에 한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까지는 뚜껑을 보기 전에 어떤 그 예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카운트다운에 거의 뭐 3, 2, 1까지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한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그 동결이 되거나 어떤 변동이 좀 있게 되더라도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는 측면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 네네. 같아서 그거에 따른 좀 안도 랠리가 일부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고요. 거기다가 소폭의 인상이거나 동결일 때 조금 더 시장의 반응이 따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 폭이라든지 인상 속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동결을 한다면 그래도 좀 안도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째로 아마 28일 28거래일 연속. 28거래일이군요. 연속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33거래일이 최대였으니까 네. 거의 뭐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좀 긴 장기적인 외국인 매도가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실시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이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동결이 되면 잠깐 그 흐름이 뭐 다만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좀 끊어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는 않을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추세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동결이 되더라도 결국은 연내 인상한다라는 그렇죠. 어떤 네. 팩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2달 정도의 어떤 그 기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흔히 말해서 뭐 조삼모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은 연내 인상한다는 거는 어떤 옐런 의장을 비롯한 그 연준의 의사결정이 올해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뭐 그 발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네. 여전히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어떤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문제가 결국 이번에 동결이 되는 것으로 해서 단기적인 시장 안도 랠리를 가져오더라도 그 흐름이 12월쯤 되면 어차피 할 거 아니야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뭐 일시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더라도 추세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좀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이 시장에서 유망하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종목 단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크게 뭐 동결하는 그 결정하고 네. 인상하는 결정하고 좀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하고 수출주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수혜적인 입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뭐 거래소 쪽에 몰려 있는 업종 대표하는 대형주들 네. 그리고 뭐 산업재 섹터군 네. 그런 군이 조금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결로 만약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 변동성이라든가 어떤 뭐 상승의 탄력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의 성장주 섹터들이 훨씬 더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환율 상승에 따른 아무래도 대형 수출주가 유효할 것이고 동결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도 이제 세워봐야겠죠. 이번 주는 뭐 계속해서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좀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아까 장중에 빠지던 것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끝났고요. 수급은 여전히 방향 자체는 안 좋습니다만 어떤 절대적인 매도 금액 자체가 오늘 굉장히 시장을 억눌렀다라고 할 만큼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여전히 조금 조정받는 모양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난주, 지지난보다 조금 더 개선된 거는 3천이 어느 정도 방어선 정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중국 쪽의 그 정책적인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 그 이슈, 양대 이슈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틀 거냐 하는 부분이 다소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금리 인상이 될 거냐 아니냐 가지고서 굉장히 3, 4일 동안 더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것이 시장에 가져올 어떤 후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전적으로 이게 될까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거에 크게 좌지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딱 중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기준으로 1930선, 코스닥 기준으로 한 670선 정도 내외에서 주중 등락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금요일 날 동결식이나 약한 상승 정도로 만약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상방의 어떤 지수가 좀 가능할 거라고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후반 금요일 날 오전 중에 상승 랠리가 좀 나올 때 수량을 조금 더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좀 어떤 결정이 나올지 뭐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때 금요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일부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고 있는 만큼 좀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미국의 경기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좀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좀 철저하게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